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상견례를 한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원래 같으면 결혼의 환상에 빠져 한참 단꿈에 빠져 있어야 할 때죠. 하지만 상견례를 마치고 난 뒤 저는 끔찍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세상에 다시 없을 저의 막장 상견례 이야기 들어주시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딛고 사업을 일으켜 성공하신 분입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었지만 뚝심과 성실함 하나로 이루신 인생 역전이었죠. 그 뒤로 어머니를 만나 저를 낳고 그렇게 앞으로 행복만 가득할 줄 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가족을 운명이 시기라도 한 걸까요? 제가 6살이 되던 해 너무나 자상하셨던 저희 어머니께서 그만 병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어린 저를 위해 재혼도 마다하시고 저만을 바라보며 사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 덕분에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죠. 그렇지만 절대 헤프게 돈을 쓰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라고 하시며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고 저를 가르치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항상 근검절약하며 검소하게 생활해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사치스러운 명품을 사는 등의 허튼 돈을 쓰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여윳돈이 있다면 차라리 기부를 하거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셨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그 흔한 명품 하나 없이 살아왔으며 그렇게 정말 친한 친구들이 아닌 이상 저희 집의 경제 수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제 주변 사람들은 저희 집이 그냥 입에 풀칠하는 정도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제 절친 승호가 연락이 왔더군요.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소개해준다고 말이죠. 공부하느라 바빠서 다음에 만나자고 하니 안 된다고 무조건 당장 나오라고 성화했습니다. 할 수 없이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그곳에는 승호와 승호의 여자친구 그리고 그 여자친구의 후배라는 여자분도 나와 있었습니다. 승호 녀석이 솔로인 저를 위해 몰래 말도 없이 만든 자리였던 거죠. 승호를 향해 살짝 눈을 흘기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승호의 여자친구분께 인사를 건넸죠. 안녕하세요. 저는 승호 친구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승호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 여기는 제 후배 민지예요. 안녕하세요. 최민지라고 합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솔로인 두 사람 한번 잘 만나보라고요. 승호의 여자친구는 그렇게 말하더니 승호가 킥킥거리고 웃는 거였습니다. 겉으로는 툴툴거렸지만 사실 저는 그 자리가 싫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민지라며 살짝 웃는 그녀가 단번에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죠. 긴 생머리도 보조개도 너무 예뻤습니다. 승호 저 자식 모처럼 마음에 드는 짓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나눠보니 그녀는 저보다 무려 8살이나 어리더군요. 어휴, 저렇게나 예쁘고 어린데 나는 눈에 차지도 않겠구나. 윤승호 저 자식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자리를 만든 거야? 저는 언감생신 꿈도 꾸지 않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녀도 제가 마음에 드는 듯 했어요. 제가 음식을 먹다가 살짝 흘렸는데 냅킨으로 직접 닦아주기도 하고 제 물잔이 비니까 물도 따라주더군요. 무엇보다 저녁을 다 먹고 헤어지기 전 저에게 먼저 번호를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떨려서 그날 밤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그때까지 연애다운 연애를 제대로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야 하니까 공부에 열중했던 탓도 있고 제 외모가 이성에게 그렇게 큰 호감을 주지 못하는 탓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쁘고 어린 여성분이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니까 너무 설레고 고맙더군요. 그렇게 저는 속수무책으로 여자친구에게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해보는 사랑에 정신을 차릴 수도 없을 정도로 행복했고 여자친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함께 봄, 여름, 그리고 가을을 보내며 우린 누가 봐도 예쁜 연애를 했죠. 참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끔찍했던 상견례를 겪은 후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여자친구와 사귀면서도 어쩐지 느낌이 쎄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는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거래처에 사업상 선물을 해줄 일이 생겨서 함께 백화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명품관에서 적당한 선물을 고르고 계산대로 향했죠. 그러자 제 옆에서 이것저것 구경을 하던 여자친구가 가방 하나를 집어오더니 같이 계산대에 올리더군요. 제가 의아한 얼굴로 쳐다보자 여자친구는 방긋 웃으며 오빠, 내가 오늘 카드를 깜빡하고 안 가져와서 내가 나중에 돈 줄게. 우선 먼저 계산해주라. 하고 얘기하더군요. 저는 흔쾌히 계산을 했습니다. 당연히 돈은 돌려받지 못했죠. 몇 번인가 얘기를 할까 하다가 괜히 껄끄러운 마음에 그냥 말았습니다. 그냥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셈 치기로 하면서 말이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만난 지 200일이 된 날이었는데 저를 위해 멋진 선물을 준비했다고 기대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무슨 선물을 줄 거냐며 여자친구는 잔뜩 들뜬 모습이었어요. 연애에는 젬병이었던 저는 200일에도 선물을 주고받아야 하는 건지 몰랐고 솔직하게 준비한 선물이 없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너무 서운하다고 삐쳐버렸고 저는 여자친구를 달래주기 위해 같이 선물을 사러 갔죠. 여자친구는 또다시 명품관에서 제일 비싼 가방을 골랐습니다. 저는 기껏 풀린 여자친구의 기분을 또 상하게 할 수 없었고 그 가방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그 멋지다는 선물은 그동안 자기가 직접 접어왔다는 종이 약이더군요. 그래도 저는 좋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사랑에 눈이 멀었던 건지 여자친구의 정성에 감동했었으니까요. 그러자 그런 저를 호구로 본 건지 여자친구는 본격적으로 노골적인 거지 근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 휴대폰이 고장난 적이 있는데 여자친구가 아이폰 AS는 돈이 많이 드니까 자기 아빠네. 그러니까 예비 장인어른께서 운영하시는 가게에 맡기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여자친구에게 맡겨 수리를 받았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에 제 나름대로 성의를 표시하려 했는데 여자친구는 아빠한테 고마우니까 뭐라도 사드려야 하지 않겠냐면서 명품 시계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돈에 연연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아버님께 그 정도의 선물 충분히 해드릴 수 있지만 그동안 신경 쓰였던 부분들이 합쳐지며 너무 과하지 않느냐고 여자친구에게 따져 물었죠. 그러자 갑자기 여자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안해 오빠. 사실 우리 집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아빠 사업도 잘 안 되고 있고 엄마는 집에서 나만 바라보시고 없이 살다 보니 내가 욕심을 부렸나 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여자친구에게 화를 내다니 멍청한 김경민. 앞으로 내가 민지 더 신경 써줘야지 하면서 여자친구를 안쓰럽게 생각했죠. 그 이후로도 여자친구의 속물근성이 드러나는 순간들은 몇 차례나 더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가 돈이 없이 자라서 그렇다며 온갖 불쌍한 척을 통해 저는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뭐 가끔 저러는 거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고 나한테도 잘하니까 그거면 됐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자친구와 만난 지 500일쯤 되던 날이었습니다. 여자친구가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저는 아직 어린 여자친구에게 혹시 부담이 될까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 여자친구가 먼저 말을 해주니 너무 기뻤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 집에 먼저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비 장인어른 장모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한우 선물 세트와 꽃을 준비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장모님을 만나게 되면 엄마의 정을 다시 느껴볼 수 있으려나 하는 기대도 있었죠. 긴장되는 마음에
괜히 큼큼하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현관 벨을 눌렀습니다. 장모님께서 나오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민지 남자친구 김경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대한 씩씩한 목소리와 밝은 얼굴로 인사를 드렸죠. 그러자 장모님께서는 어머나, 어서 와요. 저녁 아직 안 먹었죠? 어서 들어와요. 라고 하시며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저는 긴장이 되어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 건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장인어른께서는 이게 얼마 만에 먹어보는 소고기냐 하시며 식사에만 열중하시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게 참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건데 그때 저에게 정신 차려 하고 소리라도 질러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여자친구의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저에 대한 궁금증보다 제가 차가운 시계에 타고 온 자동차에 관심을 더 보이시는 것 같았지만 딸과 결혼시킬 남자다 보니 경제력에 관심이 가시는 거겠지 하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이러저러한 담소를 나누다가 장모님께서 말씀을 꺼내셨어요. 이런 얘기 어렵지만 그래도 중요한 문제니 하겠네, 김서방. 요즘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집은 남자 쪽에서 해오는 거 아니겠나? 아, 네. 안 그래도 집은 저희 집에서 준비할 겁니다. 아유, 그래? 어디 알아본 집이 있나? 마포 쪽 아파트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장모님의 표정이 어쩐지 살짝 떨떠름해진 것 같았지만 이내 다시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아, 그래? 뭐 강남이 아닌 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뭐 마포 브랜드 아파트 정도면 살만하지. 거기 밤섬 쪽 아파트 매매가가 한 15억 좀 하든가? 아니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는 25평 아파트 전세해 주실 생각이십니다. 그 정도면 우선 민지랑 저랑 둘이 살기에는 충분하고 작게 시작해서 저희 힘으로 점점 성장해가고 싶어서요. 제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지 장모님께서는 노골적으로 서운한 눈치를 보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딸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민지 진짜 시집 보내기 아깝거든. 아, 인물 빠지지 않겠다. 학교 선생님이겠다. 게다가 자네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지 않나? 우리 민지가 마음이 약해서 자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하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네까지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전세라니 이건 경우가 아니지. 그런 소리 할 거면 어머님이라 부르지도 말게. 나는 전세 사회는 필요 없으니. 그 말씀에 저는 얼굴이 굳어졌고 장모님께서도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렇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야 했죠. 전세 사회는 필요 없다니.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건가? 엄마의 정을 기대하며 들떠있던 제 모습이 그렇게나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과 사랑으로 만나 사랑으로 맺어진다 믿었는데 겨우 돈 때문에 이런 모욕감을 느껴야 하는 건가? 사랑에 빠지는 게 한순간이든 사람에게 정이 떨어지는 것도 다 한순간이더군요. 다 싫어진 저는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엉엉 울면서 우리가 왜 헤어지냐고,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엄마가 실수하신 거라고 얘기하며 매달리더군요. 저는 여자친구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져 내리며 오는 여자친구를 보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장모님께 내가 실언했네 라는 문자를 받고 결국 마음을 돌렸죠. 그렇게 우리는 무사히 결혼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상견례 자리에서 터졌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한식당을 예약하고 저와 저희 아버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더 일찍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10분이 지나도 여자친구의 가족은 모습을 보이지 않더군요. 그러다가 룸밖이 시끌시끌하여 드디어 오셨나 보다 했는데 밖에서 들리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아이 뭐야 이거 완전 시골 촌구석이구만.
누가 이런 곳으로 약속을 잡아? 아이, 그만하고 들어가요, 좀. 문 밖에서 약속 장소가 허름하다고 불평을 하시는 거였죠. 저는 아버지 얼굴 뵙기가 민망해서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복장에 저는 2차로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보통 상견례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정장을 입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말 많이 양보해도 세미 정장은 입어야 하는 것이지 않나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업 때문에 이미 좋은 정장을 여러 벌 가지고 계시면서도 상견례를 한다고 새로 정장을 사 입으셨습니다. 이 복장 그대로 제 결혼식에 참석해도 될 수준으로 좋은 옷이었죠. 평소에는 그렇게 검소하신 분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처가의 좋은 모습 보이고 싶다며 준비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여자친구 부모님의 복장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면 바로 휴가라도 떠나시는지 새빨간 꽃무늬 원피스에 하와이안 셔츠를 입고 오셨더군요. 샌들 밖으로 보이는 빨간 매니큐어는 덤이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히는데 아버지께서는 침착하시더군요. 얼떨결에 자리에 앉자 양가 어른들께서는 놀랍게도 평범하게 대화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아이들 결혼은 언제쯤 시키는 게 좋을까요? 저희는 올해가 지나기 전에 했으면 합니다. 그럼 예단은 어떻게 할까요? 어머, 사돈 촌스러우시긴. 요즘 시대에 예단 이런 걸 누가 하나요? 필요한 살림살이들만 혼수로 하도록 하죠. 와 같이 비교적 평범한 일정 논의를 시작으로 서로 따님 잘 키우셨다, 아드님 잘 키우셨다, 이런 덕담을 주고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음식이 나오기 시작해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장모님께서 폭탄을 던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김서방 어머님께서도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러자 저희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예, 그렇죠 하고 답하셨습니다. 안사돈이 없다는 아쉬운 마음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니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장모님의 말씀에 저는 눈앞이 핑 돌 정도로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유, 김서방 어머님께서는 0점 어머니시네. 박하사돈께서 안사돈 목까지 200점짜리 아버님 하셔야겠어요. 하기야 뭐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지 않아요? 무슨 소린가 하니 자식 경사에 자리를 지키지 못했으니 0점 엄마다 이거더군요. 절로 주먹이 꽉 쥐어지는데 아버지께서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마치 괜찮다는 듯이요. 저는 이런 헛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나 싶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저를 보시며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참으라는 뜻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집이며 혼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장모님께서 또 당신 딸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 마담 뚜들에게서 그렇게 선짜리가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 남자 쪽에서 더 많이 해오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아이들만 놓고 보면 제가 훨씬 더 기운다며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사돈어른? 아, 요즘 회사 다니는 젊은 사람들 보면 야근이다 뭐다 해서 아이도 잘 들어서지 않는다고 하지 뭡니까? 그런데 우리 민지는 어떻습니까? 6시면 딱딱 퇴근하고 게다가 여름이며 겨울이며 방학도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지경인데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는 와중에 제 여자친구는 꿀먹은 벙어리라도 된 듯이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장인어른 될 분은 걸신이라도 들리신 건지 식사만 하고 계셨고요. 기가 막힐 일이었죠. 김서방도 참 철이 없더라고요. 아니 신혼집을 전세로 시작한다지 뭡니까? 안 될 말이지요. 그래서 말인데 박하사돈께서 애들 집 사는데 돈을 조금 보태주셔야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모님께서는 또다시 집 문제를 꺼내셨습니다. 그러자 조용히 듣고 계시던 저희 아버지께서 입을 떼셨고 그렇게 두 분의 설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경민이 이 녀석이 나이만 먹었지 아직 경제적 자립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20평 전세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요. 예? 박가사돈께서요? 네. 애들 아직 젊고 신혼인데 방 2개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둘이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신축 아파트 같은 곳 들어가도 좋고요. 아이고 사돈, 물정을 이렇게 모르실까? 어느 세월에 신축 아파트를 들어가고 어느 천년에 집을 장만한단 말씀이세요? 그리고 20평이 충분하다고요? 아니 어떻게 애들 신혼집을 그런 곳에서 시작하라고 하십니까? 나 원참 김서방 자네 그 나이 먹도록 아파트 살 돈 하나 못 모으고 도대체 뭘 한 게야?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제가 듣다 참을 수가 없어 한마디 하자. 장모님은 기다렸다는 듯 더 큰 목소리로 꽥꽥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놈의 어머님 소리 집어치우랬지. 집 안에 올 거면 그렇게 부르지도 말라고. 우리 민지가 나이도 훨씬 더 어리고 이렇게나 예쁜데 말이야, 응? 금은보화를 싸들고 와서 모셔가지는 못할 망정. 전세가 뭐냔 말이야, 대체. 장모님의 악다구니에 제 아버지가 장모님을 물끄러미 쳐다보자 이번에는 제 아버지를 쳐다보며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시더군요. 뭘 그렇게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십니까? 내가 내 딸 결혼시키면서 이 정도 요구도 못합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 민지 김사방한테 시집 안 보내줘. 뭐하러 나이도 많은 늙다리한테 꽃 같은 우리 딸 시집을 보내나요? 그 말을 끝으로 여태까지 참고 계시던 저희 아버지가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께서 진짜 화나셨을 때만 나오는 사투리로 말이죠. 무슨 이런 경우 없는 집안이 있어? 뭔 모기 새끼들이야? 단체로 뻘대 꽂고 피 빨아먹으러 왔어? 같지 않게 원하는 게 뭐가 이렇게 많어? 말 맞다나 그쪽. 우리 애가 20억짜리 아파트에 오면 그 짝은 20억짜리 혼수 예단 해올 거유? 끼케야 3천 5천 해올 생각이면서 뭔? 그럼 내가 40평 아파트 사줄 테니 집안에 혼수 꽉꽉 채워서 올 수 있겠슈? 어디 그럼 해봅시다. 내가 당장 아파트 해줄 테니, 어머머머 교양 없이 지금 어디다가 대고 소리를 질러요? 충청도에는 양반만 있다더니 그것도 아니구만. 자식 가지고 장사하는 게 지금 누군데 그 짝이 이건이요? 아주 이건이 뺨을 치겄어. 경민이 너 더는 들을 것 없어. 얼른 나오거라. 그렇게 상견례는 파토가 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라고 몇 번이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알겠다고 했지만 어쩐지 아버지께서는 불안해하셨죠. 분명히 그 여자한테서 너한테 다시 연락 올 거다. 한 번에 떨어져 나갈 애가 아니야. 너무 걱정 마세요, 아버지. 애는 순하고 착해요. 멍청하기는. 그런 엄마 밑에서 뭘 배우고 자랐겠냐. 순하기는. 순한 게 그 난리가 나는데 말짱한 얼굴로 앉아있어. 네 정신 단단히 챙기고 있어라. 저는 아버지께서 괜한 걱정을 하신다고 생각했지만 며칠 뒤 정말로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와 문자가 왔는데 아버지의 당부도 있었고 어쩐지 저는 받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무시로 일관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제 오피스텔 앞으로 여자친구가 찾아왔더군요. 할 수 없이 나가자 얼마나 운 건지 수척해진 얼굴을 하고 서 있었어요. 그런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자 한심하지만 저는 다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빠, 왜 전화 안 받아? 민지야, 우리 생각할 시간을 조금 갖자. 그게 좋겠어. 시간? 무슨 시간? 오빠, 지금 나랑 헤어지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너도 알잖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건 어려울 것 같다. 오빤 헤어지자고 말하는 게 그렇게 쉬워? 나는 오빠가 내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 답도 없어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 숨조차 쉬지 못했다고. 그런데 오빠는 왜 이렇게 멀쩡해? 나는 오빠 없인 살 수 없는데 오빠는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냔 말이야. 그렇게 여자친구는 소리내어 펑펑 울더군요. 바로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은 여자친구를 사랑했기에 울고 있는 여자친구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집 같은 거 필요 없어. 돈도 필요 없어. 나한테는 오빠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제발 헤어지자고 하지 마. 엄마가 유난히 극성 맞으신 거야. 엄마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가는데 걱정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나도 엄마가 저러는 거 정말 싫어. 내 마음과는 다르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오빠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여자친구가 안쓰러워 보이면서도 여전히 마음의 한편에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제껏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서 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카페로 가자고 해서 차 한 잔씩을 시켜놓고 울던 여자친구를 달래주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울던 그녀를 달래주고 저는 속으로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아니면 이게 진심일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의심과 사랑의 중간에서 마음이 줄타기를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여자친구의 핸드폰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에 대한 의심이 가득했던 저는 이 핸드폰을 열어보면 무언가 이 마음을 매듭 지을 수 있을 것을 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확인해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5초도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남의 전화기를 확인하고 싶어졌던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자친구의 핸드폰의 패턴을 알고 있던 저는 단숨에 핸드폰을 열었지요. 계속 울려대던 것은 여자친구의 가족 단톡방이었는데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몰라, 넘어올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차 마시며 대화 중이야.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내가 그랬잖아 호구라고. 그 집이 그렇게 알부자라며 구리에서 그 집 땅 안 밟고는 지나갈 수도 없다더라. 아 그러게 엄마는 왜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해. 내가 다 알아서 안다니까. 다 된 밥에 콧바트릴 뻔했잖아. 일단 무조건 혼인신고부터 하자 그래. 결혼하고 네가 휘어잡는 거야. 아들이 돈 내놓으라고 들어놓으면 집값 노인네가 별 수 있니? 저를 마주하고 앉아서 그녀가 가족이랑 했던 대화는 가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손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바라 정신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집안이 속물이고 그녀 또한 속물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찰나 정신이 또 한 번 번뜩 들었습니다. 우선 증거를 잡아야 해. 그리고 나서 제 휴대폰으로 이 메시지들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다 찍자 마침 화장실에 갔던 여자친구가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제 손에 자기 전화기가 들려있는 걸 보고는 표정이 일그러지며 자신의 전화를 낚아챘습니다. 오빠, 내 휴대폰 봤어?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나한테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어? 여자친구는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을 하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진짜 짜증나게. 이봐 아저씨, 왜 남의 휴대폰을 막 보고 그래? 잘나신 영감한테 그런 매너 교육도 안 배웠어? 뭐라고? 뻔한 거 아니야. 늑다리 아저씨, 돈이라도 없었으면 내가 뭘 보고 만났겠냐고. 최민지,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피차 조건 따져서 만난 거면서 고상한 척은. 너도 내가 어리고 예쁘니까 만난 거 아니야? 여자친구는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상했죠. 여자친구가 어떻게 우리 집이 부자라는 거 알고 있었던 거지? 너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았어? 다 알면서 아까 그렇게 시치미를 뗀 거야? 너 내 뒷조사했니? 그러자 여자친구는, 아니 소름 끼치는 그 여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승호 씨 여자친구 기억 안 나? 그 언니가 그러더라고. 구리에 유명한 땅 부잣집 아들이 하나 있다고. 너 그럼 다 알고 날 사랑한 척 한 거야? 인간 말종이구나. 너, 그리고 너희 가족들. 당장 여기서 모든 걸 끝내자. 더 할 말 없다 너랑. 누구 마음대로 끝이래. 너 나랑 결혼하기로 한 거 잊었어? 혼인 빙자로 고소당하고 싶어?
순간 저는 이 여자가 진짜 못나 보이고 그나마 남아있던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군요. 얼굴에 덕지덕지 붙은 거지 심보에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토악질을 간신히 참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인 빙자로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은 너네 가족들이겠지. 그리고 아까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주며 가족끼리 사이좋게 콩밥 먹고 싶어? 하고 울음장을 놓았어요. 여자친구는 뭐라고 육지거리를 내뱉더니 카페를 나가버렸고 그 후로는 연락이 없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모든 걸 들은 아버지께서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 아이 처음 봤을 때부터 관상이 어딘가 꺼림칙하더라니. 경민이 너 하늘에 계신 엄마가 도우신 줄 알고 이제부터 사람 잘 가려가면서 만나야 한다. 그 아이는 마음에 담아둘 필요도 없다.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그만 잊어버려라. 하셨습니다. 상견례가 끝났을 때 이미 아버지 말씀처럼 모든 것을 끝내는 게 맞았었지만 어리석었던 저는 끝까지 아닐지도 모른다. 사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다시 드는 생각이지만 저는 아버지 눈썰미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나 봅니다. 지금은 저에게 있었던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다 훌훌 털었고 당분간은 일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고